네, 이제 곧 5월입니다. 올해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4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특히 5.18 민주광장 상선 무대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다양한 공연이 선보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광주 뮤지션들의 콜라보 무대와 5월 한일교류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될 예정인데요. 자, 5월 음악 박성원 총감독은 음악으로 광주의 상처를 위로하고 미래로 나가는 5월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박성원 총감독을 연결해서 5월의 시대정신 그리고 5월 음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원 총감독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네. 자, 이제 5월이 다가옵니다. 감독님께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는 소감이 예술가로서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작년, 재작년 항상 5월이 되면 이렇게 다양한 5월 관련 행사들도 있고 또 이렇게 도움 받고 또 시민들의 이야기도 전해 들으면서 5월 많이 맞이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또 제가 이제 상설음악회하고 5월 어머니 집과 함께 콜라보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전야제 무대에도 이제 좋은 프로그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생겨서 더 많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5월의 노래는 1980년부터 독재와 또 폭압에 저항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어온 거리 음악제의 명맥을 잇는 행사로 또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당시 5월의 노래가 가졌던 상징성이랄까요? 거리 음악제의 분위기, 그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 거리 음악회는요, 처음에는 이제 5월 거리 굿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독재 정권 시대에 우리 광주에서 많이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뮤지션들이 광주로 모여서 예. 그 상처받은 영혼들 위로하고 이런 자발적인 음악회가 열렸었어요. 그때는 거리에서도 시민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때 처음 시작은 이제 지금의 5.18 기록관,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가톨릭 센터였습니다. 예. 가톨릭 센터, 네, 지금은 기록관으로 돼 있는데요. 그 앞에 그 계단 입구에서 이렇게 성회 비슷하게 음악회를 여는 게 시작을 해서 매년 이렇게 연결돼 왔던 그런 아주 자발적인 전국의 뮤지션들이 와서 자기들의 마음을 광주에 전달하고 갔던 그런 네. 음악회가 지금 5월 상설 음악회까지 이어져서 올해도 한 달 동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예전에 이제 가톨릭 센터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이 입주했었던 그 건물 아니겠습니까? 2012년까지 저희가 사용을 하다 상무직으로 네. 옮겨왔는데요. 좀 네. 예, 저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쪽에 또 근무했던 또 세대로서. 자, 감독님께서는 또 민주광장에서 음악으로 광주의 이 상처를 좀 위로하고 미래로 나가는 5월을 그려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자, 네. 5월 정신을 계승함에 있어서 이렇게 5월 음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 특별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실 듯 싶은데요.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 음악을 사랑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 당연한 건데요. 사실은 음악이 주는 힘이 굉장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이는 예술들도 매력적인 예술들이 많죠. 예.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감각으로 느끼는 예술도 많지만 실제로 음악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도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의 영역과 비슷하다. 우리가 신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존재를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류애적으로 이 음악이라는 어떤 예술은 무언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는데 음악이 빠진 곳이 없어요. 카페 같은 데서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중간에 갑자기 음악이 안 나오면 되게 이렇게 주변이 신경 쓰이면서 목소리도 작게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다가가는 이걸 말로 그냥 설명하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이럴 수 있는데 음악 한 곡 안에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5월 음악이 갖는 의미는 오랫동안 이 5월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혼을 달래줬기 때문에 예, 거리에서부터 그래서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5월
역사에 있어서도 음악이란 거는 빼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자,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정말 무수히 많은 무대에 오르셔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함께 해 오셨을 터인데요. 우리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5월 음악은 어떤 곡이고요? 또 이게 어떤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2, 3년 전에 나는 80년 이후생이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나는 80년 이후생이다라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5.18을 겪지 않은 세대들,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태어난 5.18을 보지 못한 세대들이 5월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친구들이 그 뮤지션들이 모여서 새로운 민중가요를 만들어보고 선배들이 불렀던 민중가요를 다시 불러보는 이런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앨범에서 제가 만들었던 청춘 출전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청춘 출전가라는 이 곡은 이제 그 법능 스님, 그러니까 정세현 이분이 광주 출전가,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광주 출전가의 답가로서 제가 만든 노래인데, 이 곡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올해 이제 5월 어머니 집과 함께 콜라보해서 5월 어머니 유족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발매를 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5월 기다림입니다. 예.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5월 기다림이라는 곡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감독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셨더라면 좀 한 곡 들어봤으면 참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거리에서 또 5.18 민주광장에서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겠지요. 5월 그렇습니다. 예, 5.18 또 전후로 해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다양한 행사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좀 5월 2024년에 5월 무대를 좀 준비하시면서 가장 고민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랄까요? 좀 네. 논의가 되고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인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예.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또 오랫동안 선배님들과 함께 이 5월 음악도 이끌어 가보고 또 뒤에서 서포터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아주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오랫동안 힘들게 이뤄놓은 이런 역사적인 공연들 함께 하면서 참 감동도 많이 했고요. 또 잘 계승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 앞으로는 그 5월을 겪은 사람보다 겪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언젠가는 5.18을 겪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시대도 올 겁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5.18을 어떻게 설명, 내가 보지도 못한 5.18을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숙제를 매년 가지면서 올해 음악회는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는 음악회로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음 세대 아티스트들도 함께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어깨 거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음악회에서 선배와 후배가 함께 연습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삶도 나누고 자기들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자기들이 겪었던 5.18을 겪지 않은 세대와 전달하면서 서로 음악회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6개 정도 준비했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승되는 5월, 그리고 미래로 향해 가는 5월에 대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5월 음악의 박성원 총감독님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방금 전 뉴스 속보로도 들어오고 있는 게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4시 14분 130분 동안의 만남을 가지고 4시 14분에 종료됐다는 또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9806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5월 정신을 음악에 담아내는 일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2610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곧 5월이라 그런지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감독님께 궁금한 질문입니다만 감독님께서는 5.18 당시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또 질문 주셨는데 감독님 어떤 기억 가지고 계시는지요? 자,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화두예요. 예. 이제 뭐냐면 저는 80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80년 11월생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5.18은 우리가 기억하는 5.18은 80년 5월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5.18을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겪지 않은 세대가 만드는 5월의 모습을 제가 공부하고 선배들에게 전해 듣고
유족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나눴던 예.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광장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 그리고 더 미래의 세대들이 이 5월의 문화를 계승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 제 어깨가 나름 무겁고요. 네. 또 선배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어떤 문화와 또 5월 정신의 공부를 통해서 네.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 오늘도 선배님들과 만나고 유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의 기억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이 공연의 시작 저희가 보니까 오는 3일 5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이제 펼치는 기획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네. 5월 어머니집의 어머님들 그리고 주먹밥 노래단 승리 연주단을 비롯해서 통일을 네. 노래하는 가수로 잘 알려진 이 바위섬의 김원중 씨 등이 이제 출연할 예정이죠. 네. 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가수 5월 어머님 등이 함께 참여하는 무대를 이제 꾸며 주실 건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전 PBC 방송국, 지금 CPBC 예. 평화방송국이 있었던 곳 카톨릭 센터가 지금은 기록관으로 해서 5.18 정신을 기리고 예.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시작됐던 5월 상설음악회 전신, 5월 거리구세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날 5월 기다림 공연은 저희가 기록관 앞에서 시작합니다. 네. 상당히 기록관 좀 앞에서 상징적이군요. 네, 기록관 앞에서 그때 그 5월 거리 굿에서 김원중 선배님께서 노래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네, 네. 그래서 그분을 다시 그 자리로 저희가 모셔서 그때 그 기억을 재현하고 거기서부터 광장으로까지 저희가 퍼레이드를 합니다. 음악으로. 네. 그리고 광장에서는 항상 도청 앞에서 유족들로서 항상 거기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던 5월 어머니들이 그 음악을 받아서 올해 저희와 함께 만들어서 전야대 무제까지 올라가는 5월 예. 기다림 노래를 5월 그렇군요. 어머니 집의 노래를 같이 해주는 그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 공연의 제목이 5월 기다림입니다. 그렇군요. 자, 5월 기다림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참 그 시간에 맞춰서 예전에 또 80년대 당시에 기억을 가지신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잠시 추억 속으로 좀 젖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이걸 네. 좀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네네. 예. 5월 3일 날 개막이고요. 네. 31일이 폐막입니다.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렇군요. 5월 3일 5월 기다림 공연은 금요일인데요. 7시 30분에 오후 7시 30분에 정확히 기록관 앞에서 시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기획 공연들 너의 5월을 응원해라는 기획 공연은 5월 11일인데 너의 5월을 응원해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뮤지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미래 세대들의 5월을 응원하는 무대로 5월 11일 5시 반에 시작하고요. 또 5월 한일 교류음악회는 5월 19일 4시 30분에 푸른솔 합창단, 흥사단 합창단, 1987 합창단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설 합창단까지 4개 합창단이 연합해서 광장에서 4시 30분에 5월 19일에 예. 5월 한일 교류음악회를 하고 5월 31일은 마지막 공연 밴드 오브 메이라고 해서 5월 어머니들 그리고 주먹밥 노래단 한 달 동안 함께했던 뮤지션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날을 함께 하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5월 어머니들께서 그때 싸셨던 그 주먹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예. 주먹밥을 또 준비를 싸서 하시는군요. 시민들께 주는 그런 행사까지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감독님 올해로 특히 14번째를 맞는 5월 창작가요제를 통해서 5월 음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굉장히 또 많이 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5월 창작가요제 하면 뭐 비단 우리 광주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네. 굉장히 또 유명한 가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처럼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이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 5월이 사실 겪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한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예.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의 어떤 아픈 기억들 이렇게 이제 많이 전해져 오고 또 그렇게 되는데 5월 창작가요제를 통해서 약간 이 이야기가 삶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 청춘들의 아픔으로 전달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청춘들은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수많은 아픔들 뭐 심지어는 뭐 취업이 안 되는 것까지도 우리 삶에서는 청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굉장히 많은 고민이잖아요. 그럼요. 예. 이렇게 5월의 그 정신이 확장돼서 청춘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들의 이야기가 돼서
이 5월 창작 가요제를 통해서 그것도 창작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어떤 남의 곡을 내가 부르는 기량을 그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창작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장을 열어놔서 이 창작 가요제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어떤 기량이나 어떤 뭐 잘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삶에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요제였기 때문에 더욱이나 광주라는 상징적인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에서 치러지는 가요제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감독님께서는 정말 해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5월 음악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동안 좀 활동 중에서 가장 좀 감명 깊었던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순간 꼽는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도 많은 기억에 남는 좋은 일들 그리고 가슴 떨리는 일들이 많았지만 네. 올해 어깨 거는 사람들을 아까 준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셨죠. 예. 아직 공연하기 전이지만 이분들이 만나서 그 선후배가 만나서 서로 연습하고 서로 밥 먹으면서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그 따뜻한 모습을 봤어요. 본인들의 이야기를 저렇게 후배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부드럽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선배님과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떤 뭐 구닥다리 이야기처럼 느끼지 않고 조금이라도 전해받고 자기들의 이야기도 선배님한테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흥이 새로웠고 계승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절 동안 이렇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지만 저는 올해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가요제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5월 무대를, 감동적인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느끼는 또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좀 어려우신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말씀 주시죠.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 예. 어려운 건 없고, 제가 이런 일을 유일하게 어려운 거라면 제가 이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할 정도로 제가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저의 고찰이 어려울 뿐이고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5월 1일이라고 그러면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와주시고 아직도 광주의 5월은 그때 그 주먹밥 나눠주던 그 대동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없이 뭐든지 부탁하면 다 되고 그 5월 어머니들의 유족들이 그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31일에 주먹밥을 싸서 광장으로 나오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그런 지치지 않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많은 시민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민주광장에 나오셔서 매일 열리는 상설음악회에서 저희 함께 해주시고 같이 노래해 주셨으면 하는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소박한 바람이지만 우리 시민분들의 또 큰 관심과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지 더 우리 뮤지션들, 우리 예술가분들께서 더욱 힘을 내서 5월을 또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감독님, 올해 준비하신 이 5월 무대를 통해서 5월 정신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신지요? 네. 그 예전에 이집트의 무슨 벽화에도 써져 있다 그러고 조선시대 벽에도 써져 있다고 그래요. 젊은 애들은 철이 없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어른들이 보기에는 젊은 친구들은 자유분방하고 뭔가 철이 없어 보였고 예전에 이집트 고대 시대에도 그랬어요.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5월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이 뭔가 부족하고 조금은 뭔가 위태롭고 좀 불안하고 하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친구들이 앞으로 5월을 계승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은 얘기를 전해 주시고 많은 얘기를 응원해 주시는 그런 올해 5월 상설음악회가 돼서 조금 더 미래 세대들에게 5월이 딱딱하고 슬프고 아프고 뭐 괴로운 5월 뭔가 같이 막 울고만 있어야 되는 5월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5월이 그 윤상원 열사가 얘기했듯이 모두 다 패배했지만
역사는 우리를 승리로 만들었다. 우리가 승리의 순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올해 5월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선배님들이나 시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좀 네. 부족하더라도 응원할 예.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현장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큰 박수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네.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월 음악 박성은 총감독과 이야기 나눴습니다.